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김도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흔하게 발생되는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스포츠 뉴스에서 환자분들이 흔하게 듣게 되는 부상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들도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햄스트링 부상의 진단과 증상 그리고 치료와 재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이란 허벅지 뒤쪽에 있는 세 가지의 근육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햄스트링 근육은 보통 우리가 전력 질주 이후에 속도를 멈추거나 혹은 방향을 전환할 때 다치게 되는 부위인데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 부위입니다. 요새는 일반인들도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축구나 야구와 같은 여러 종목들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요. 촬영을 하는 도중에 저도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쳐서 저희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이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재활이나 일상생활이나 운동으로의 복귀를 도와드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입니다.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했다 착지하는 동작에서 허벅지 뒤쪽에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뚝 소리를 환자분 본인이 듣기도 합니다. 소리가 난 이후에 허벅지 뒤쪽을 살펴보면 심한 경우에는 멍이 들거나 부종이 생겨서 제대로 보행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햄스트링을 진단하는 방법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햄스트링 부상은 본인이 경기 도중에 증상을 느껴서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음파로 진단을 많이 했는데 초음파의 경우에는 아주 심해서 혈종이 있는 경우에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MRI 검사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MRI 검사가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MRI 검사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쳤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 기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MRI상에 약간의 근육 손상이나 염좌 혹은 늘어난 정도만 관찰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햄스트링 손상 그레이드 1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드 1 손상의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휴식과 얼음찜질 그리고 진통소염제 복용 등으로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2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다치는 손상이고 운동 선수들에게도 가장 흔한 손상이 햄스트링 손상 그레이드 2인데요.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MRI상에서 근육의 부분 파열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일주일 동안의 치료는 햄스트링 그레이드 1의 손상과 같게 얼음찜질과 진통소염제 복용을 하고 쉬어야 하고 두 번째 주에는 물리치료나 체외 충격파와 같이 염증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는 그레이드 1과 다르게 최소 4주간은 운동으로의 복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주차와 4주차 때는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햄스트링 손상 그레이드 3가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드문 손상입니다. 주로 프로 레벨에서 직업적인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레이드 3의 경우에는 그레이드 2와 달리 근육이 손상되면서 완전 파열을 야기하거나 혹은 근육 주변의 인대와의 연속성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회복 기간도 최소 8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햄스트링의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일단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첫 일주일의 치료는 동일합니다. 일주일간은 최대한 걷지 말고 얼음찜질과 진통소염제 복용을 하고 쉬어야 하고 그리고 초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햄스트링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재활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주사치료나 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햄스트링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스포츠 손상이 그렇듯이 예방입니다. 햄스트링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거나 혹은 노르딕 엑서사이즈 같이 햄스트링 강화 운동을 평소에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햄스트링의 재활 치료는 손상이 있은 이후에 운동이나 일상생활로 복귀 위한 재활 치료임과 동시에 평상시에 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햄스트링 손상을 예방해주는 예방적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햄스트링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주면 손상 예방 목적뿐 아니라 햄스트링의 강화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시작 전 혹은 경기 중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시작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햄스트링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 후에 마무리 스트레칭이나 마무리 훈련을 충분히 해서 급작스럽게 햄스트링 근육이 수축하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햄스트링 재활 훈련을 예방 목적으로 평소에도 꾸준히 해주시면 겨울철에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햄스트링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햄스트링이 강화돼서 운동 능력 강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의사이기 이전에 아마추어 축구 선수이다 보니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햄스트링과 관련된 그런 운동들을 평소에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갈수록 스포츠가 고도화되고 취미생활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점점 프로 레벨에 가깝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예방 운동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바른신경외과 김도현 원장이었습니다.